현대적인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보신 이제 풍경 라디오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 어머님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 비교되는 게 있는데 혹시 뭐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시간 없고 하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 분은 이제 술을 좋아하시고 또 한 분은 그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고 또 비교되는 게 하나가 이제 아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어떨 때가 제일 행복했냐 그랬더니 영감이 돌아가실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래서 영감이 없는 그런 이제 할머니 내용이 있었고 또 아버지 아버님은 이제 또 부인이 두 분이 다 아마 사회를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대적이 또 하나 있었고 또 영화에 비교해 보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제가 무심히 봤습니다. 저걸 어디서 촬영했을까 보니까 하나는 도시인 이제 야탑 아마 저 성남 쪽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있기가 제가 이제 메모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촬영을 했고 하나는 아마 경북 예천인가 어디서 와서 풍경인가 어디서 이렇게 해서 도시하고 지방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풍경 라디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느낀 점은 이제 감독님이 처음에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제 본인의 생각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봤던 생각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느낄 생각이 각자 틀립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자기가 처음에 이 영화를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했지만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이제 농촌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풍경이 나왔는데 너무 또 정겹더라고요. 왜냐하면 닭도 보이고 또 소도 보이고 해서 저희가 지금 서울에 계시지만은 또 서울을 떠나서 지방의 풍경을 보게 되니까 너무 신선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농촌에서 기농이다 또 이렇게 해서 많이 지방으로 내려가지만 많은 분들이 다시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촌의 생활이 이렇게 순조롭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또 육체적인 노동이 농촌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역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도 어르신분들이 이제 몇 분이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마을에 서로 이제 거리감이 없이 생활하시고 또 마을 회관에 이런 이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서 이제 마을 주민이 PD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DJ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바깥에서 일을 하시면서 라디오를 통해서 또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하여튼 시골에 살고 있지만은 좀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내용을 아마 감독이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이 불편해서 이제 오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그런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듣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이제 농촌 생활이 이렇게 순조로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제가 이제 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의견 또는 이제 먹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신 거는 이제 아버님이 되겠는데 두 분 다 이제 홀로 사시면서 이제 아들 집, 딸 집 이렇게 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척 불편하죠. 왜냐면 이제 결혼한 그런 자식들하고 같이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뭐 아들이 하나 있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아마 계시는 어르신께서는 자식분하고 같이 공간 안에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따로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이제 술을 좋아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한 분은 술을 좋아하지 않으시면서 또 이제 뭐 책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성격이 틀리고 한데 같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며느리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또 뭐 사회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점이 불편한 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제가 먼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풍경 라디오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은 제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젊은 분들이 과연 그, 이 농촌에 아무 그런 문화적인 시설도 없는데, 갈 수 있을까 해서 뭐, 그 많은 분들을 갖다가 뭐, 기농하려고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지만, 농촌은 이게 정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 도심에서 사시면서, 도심 생활이 즐거우신지, 아유, 나는 그냥 농촌에 가겠다. 저도 마찬가지 이제 이 은퇴하면서 농촌은 아니지만은 지방에 갔다가 결국은 2달 만에 버터를 사서 서울로 왔습니다.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시세도 좀 지고 약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어르신께서는 어떻습니까? 도시가 좋습니까? 농촌이 좋습니까? 전부 다 뭐 전원생활에서 퇴직하면 나 전원생활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자기 사정에 따라서 시골 환경에서 사는 사람하고 서울에서 와서 사는 사람하고 그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어르신 생각은 틀릴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애들 따라서도 올라오고. 네, 그렇죠. 제 생각은 이제 그 농촌에서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사시던 분들은 은퇴하셔갖고 농촌에 이렇게 사시는데 적응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계속 나서 서울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2달 동안 시골 생활하다가 다시 서울로 보따리 싸고 완전히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골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살 수 있을까? 농촌에서 이렇게 생활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집에서 살던 그 분위기하고 시골에 가서 살던 분위기하고 이렇게 융화가 되면 괜찮은데 서울서 살던 사람이 시골 가서 그 모든 조건이 다 맞겠어요? 그렇죠. 안 맞겠죠. 네.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 와서 산다면은 직장이라도 잡고 말이지 아버지나 엄마들 모시고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오는 거고 다 각자 다르겠죠 뭐 분위기가. 네, 그래서 사실 그 농촌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한 2달 정도 해봤는데요. 9시 뉴스를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 9시 뉴스 보기 전에 이미 졸려요.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자리 들고 또 새벽 때 몇 시에 일어나면 서울에 있을 때 뭐 6시, 7시 일어나지만 5시 정도 되면 일어나요. 맞아. 왜 5시 되면 일어나냐면 새해가 5시 되면 짖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5시가 됐나 보다. 또 그래서 또 닭이 울어요, 닭이. 닭이 다 6시경에도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소리, 닭소리가 이게 시계 얼람하고 똑같아요. 이래서 또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침이 이제 일찍 시작하게 돼서 저녁에는 뭐 늦게 자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 늦게 자고. 또 아침에는 또 주변의 환경 때문에 또 일찍 일어나고 무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9시 도심에 있을 때는 9시 뉴스를 보고 11시까지 이렇게 그 뉴스나 신문을 보고 잤는데 지방에서 한 경기도 이천입니다만 2달 동안 있으면서 9시 뉴스를 보지 못했어요. 그 전에 이미 졸리고 할 일도 없고 뭐 이러기 때문에 과연 도심에서 살던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각자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거지. 뭐 시골 사는 사람이 서울 와서 살 수가 있어요. 자기 네. 가정의 분위기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복지관에 오셔갖고 복지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그램이 있죠. 이런 걸 뭐 즐기시고 이렇게 하니까 무료함 같은 것도 이렇게 없고 한데 사실 시골에서 아까 그 풍경 라디오에서 뭐 노래도 그 방송을 통해서 해주고 또 그렇죠 이렇게 뭐 같이 음식도 해먹고 이런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도심보다는 못하겠죠. 도심에서는 뭐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또 영상에 관련되는 거 또는 뭐 휴대폰 요리 실습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이 오늘 보신 그 풍경 라디오는 제가 봐도 아주 훌륭한 작품이에요. 훌륭한 작품이고 그 어르신들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주 유명한 배우들을 뺨칠 정도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좀
좋은 작품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되겠는데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아버님이 되겠는데 두 분 다 아마 이렇게 홀로 사시면서 그 아들 집 또 그 딸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신뢰가 된다면 그걸 좀 용서를 해주시면서 지금 저 자녀분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분 계시면은 손을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어르신께서는 지금 자녀분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글쎄 여기에는 이제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죠? 또 이제 그래서 이 이제 영화 내용에서는 이제 한 분은 술을 참 좋아하시고 한 분은 술을 싫어하시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인데 글쎄 같이 산다는 게 뭐 같은 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일 때문에 이제 네 방에서 오늘 자겠다 해서 하는데 연기를 또 너무 잘해요. 누워서 이렇게 뭐 신음소리 내는 거 보니까 이거는 초보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작품도 참 어떻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연기를 저렇게 잘할까 저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여기서 서로 흡기 안 맞죠, 그죠? 같이 산다는 건 참 힘들죠. 더군다나 또 남자분께 또 여자분끼리도 사돈 아닙니까, 사돈 그죠? 저도 사돈 있어요. 여자 사는 집에서 산다는 게 이게 어렵고 또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사돈이 가까이 한다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사돈이 이제 남자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사돈이 있지만은 사돈은 멀리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 사돈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사돈하고 술을 또 같이 한다는 것도 힘들어요. 사돈 있으십니까, 우리 어르신은? 사돈 계세요? 사돈 있어요. 사돈하고 술도 드십니까? 술을 먹죠. 식사도 같이 하시고요. 그럼 참 좋으신. 사돈도 왜냐면 사돈도 거의 이제 이 같아야지 뭐 치가가 너무 많으면 안 그렇죠. 예, 되고 맞습니다.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제 한잔 할 수 예. 있는 거지. 사돈하고 뭐 1년에 전화 한 통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설날 되면 전화를 해줍니다. 사돈도 친절한 사돈이 있고 좀 모르는 사돈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네. 친절하면 뭐 아무것도 못해 다 하지. 저는 그래서 옛날 같지는 않고 시방은 그래도 많이 거시기 되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다 뭐 그런 거지. 저는 이제 좀 가까워지려고요. 좀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사돈도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내용에 보더라도 또 서로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노력해. 취미 장기도 같이 두고 또 취미 생활도 사돈하고 테레파스만 맞으면 뭐 자주 네. 그런 상관이 있어요. 재미있게 놀라고 그러는 거지. 예, 시설에 가서 또 외롭잖아요. 외롭고 하기 때문에 때문에 사돈도 친구가 외로우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예, 돼야죠. 네. 예, 그래서 그동안에 보니까 그래도 뭐 잘 돼 있네 뭐. 저요? 뭐 아니고 대상 받고. 그렇죠. 이런 거 내용도 이제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죠? 근데 이제 같이 산다는 거는 이제 좀 현실하고 떨어져 있죠. 사돈이 산다는 거는 떨어져 있고 또 뭐 두 분이 딸 아들 집에 이렇게 있다는 것도 이제 현실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사돈 간의 관계 이런 거는 저나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나도 이제 저 사돈처럼 저렇게 유용하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래서 이제 못 사는 걸 산다고 해서 개상을 줬나요? 네, 좀 힘듭니다. 그죠? 화장실 아까 보셨죠? 사돈 간에 술 마시고 같이 자주 접촉하면 그 정도는 되죠. 왜 안 돼요? 거리가 멀어서 드문드문 만나면 모르지만은 자주만 같이 살면 아니 한 집에 사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 분위기 그런 분위기 만들죠. 한 집에 사니까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있죠. 그럼 사돈도 친구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사돈은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네, 근데 아무 한계가 무슨 따라 틀리는 거지. 네. 그래서 상대가 어떤 애가 문제지. 하여튼 무슨 생각은 비록 사돈이라 하더라도 뭐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고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돈 간에 너무 이제 한계가 거리가 따라 있는 게 틀리지.
현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보면은 뭐 사돈집에 와서 자고 사돈하고 뭐 술도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데도 보면 사돈도 친절한 사돈은 얼마나 서로 그럼 누에가면서 사는데 그런 거리가 없어야 돼. 그럼 사돈이라고 뭐 꼭 멀리 해야 되는 거 그러면 맞아요. 그건 아니지. 그렇군요. 더 친절해 할수록 더 친절해. 서로 마음을 비고 그러는 거 정말 얼마나 좋아. 아 좋죠. 무슨 그렇게 상관이 해야만이 또 그렇잖아요. 또 아이고 우리 며느리 구박을 또 사돈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구박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사위 또 험담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았지만 그렇죠. 지금은 얘들을 많이 하니까 네. 그래도 잘 살아. 그리고 또 저 어르신들이 그 며느리도 자기 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이제 며느리가 한 명 있긴 있지만은 한 번씩 한번 느끼는 거 있어요. 절대 며느리 딸이 될 수 없다. 이건 제가 느껴요. 네. 아니 저기 주변에 보면 딸들은 저기 손자 사진도 막 보내주고 동영상도 하고 전화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딸 가진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야 사진 좀 보내달라 보내주고 또 다른 집은 또 그 딸 있는 집은 손자 동영상도 보내주고 사진도 보내주고 그건 마음 먹기 달린 거지. 이게 뭐 서로 딸이고 딸하고 딸이고 상대편하고 밀리고. 마음 사줘놓고 마음만 비고 살면 그런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틀리구나 막 이런 걸 이렇게 해서 그게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아들은 또 딸 같지 않잖아요. 근데 딸이 있는 집은 뭐 한번 만나게 되면 차로 막 구경도 시켜주고 여기저기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들하고 딸하고 틀리고 과연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오늘 하여튼 영화 내용에서는 이제 그 딸 집, 아들 집에 그 아버지 두 분이 이제 이렇게 같이 사는 그런 내용을 갖다 이렇게 보셨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거의 맞지 않지만 그래도 영화니까 이제 영화니까 작품을 그렇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작품이 참 그 우수한 작품이라고 저는 느꼈고 현실적이고 또 저에도 조금 뭐 반성은 아니지만 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를 못하면 그렇죠. 결론은 무슨 모성애를 뭐지 강조하고 된다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얼른 들어온 흡혈귀에 관한 그렇죠. 드라큘라에 관한 네. 그저 우리 시대의 그 여름 공포 영화 네. 이것이 먼저 주입이 되니까 네. 야 이건 좀 우리가 그 시청하기가 네. 교육적인 영화로서는 좀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신사하게 저를 선정하신 분들께서는 깊은 뜻이 있겠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옛날 거서부터 보지는 않았지만 한 5년 전서부터 이렇게 쭉 출품된 수상작을 보면은요 해외 작품들이 굉장히 좀 난해한 것들이 많아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화면만 보여주고 그래서 끝나는 것도 있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처럼 돼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정말 어르신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또 대상을 탄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야 저거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서 선정이 됐나 궁금할 때도 많은데 그래도 역시 우리 정서에는 우리 감독이 만든 이것 중에서 좀 좋고요. 좀 아까 뭐 기대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김선경 감독이 30 초반 감독인데 그 작품의 이 카트 이 영상을 신경 써가지고 아주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어렵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영상 처리를 갖다 아주 그래도 좀 잘 하지 않았나. 딴 작품에 비해 가지고 저는 그래서 기대주가 좀 잘 만든 작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질문 겸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 기대주 아니 괜찮아요. 우선 기대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
경선을 앞두고 아주 시장에 가서 빠르고 힘센 생선을 찾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잘 못 들었어요. 그 무슨 곡이었는지. 그래서 그게 가장 인상적이라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예, 예. 밥상의 한가운데 있는 생선. 예, 예. 예, 과연 그게 뭔지 궁금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어른하고 학생 아이하고의 이제 경선이 되잖아요. 네, 예. 이제 제가 그 입장이라면은 이거를 양보를 해야 되는 건지 어른 네. 입장에서 네. 또 하나는 오히려 같이 경쟁을 해서 네. 그게 어른다운 건지 네. 둘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보를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예, 예.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같이 떳떳하게 경쟁을 해서 네. 예. 그게 어린 학생한테도 경쟁이 될 것 같고 네. 노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무슨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은 두 입장 사이에서 어떻게들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주인공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안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시니까 제가 한번 그냥 시간 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세 편의 영화가 네. 기대주 같은 건 새롭게 이제 젊은이와 세대 간의 이제 희망을 할 수 있다는 네. 힘을 주니까 저희들이 좀 우리 또 같은 청년들 상대한 영화니까 그 시대의 감각에 좀 좁히면서 네. 함께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는 영화라서 잘 선정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마마 마마, 당신이시 얼리 위해서 굉장히 난해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저는